엘튼 존에게 라이언 킹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요. 평소 디즈니 음악에 동경이 있었던 엘튼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요. 그리고 앨범은 데이트를 치죠.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디즈니의 대표 애니메이션은 라이언 킹과 토이 스토리일 정도였으니까 엘튼 존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된 거예요. 어린이도 엘튼을 듣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생인 저도 뭐 하쿠나 마타타를 따라 불렀잖아요. 그 중에서도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은 엘튼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쓴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결국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타면서 라이언 킹의 인기에 정점을 찍는 곡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한스 짐머 덕분에 이 곡들이 포텐을 터뜨렸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젠가도 이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엘튼이 사실 엄청난 디스코그래피에 비하면은 상복은 크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라이언 킹으로 아카데미상을 받고 이후로 아이다 사운드 트랙으로 토니상까지 타면서 영화와 뮤지컬 쪽에서도 인정받는 거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엘튼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가장 제대로 발현되는 분야가 바로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가사를 먼저 받아서 그에 맞는 곡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영화가 원하는 바를 그 누구보다도 대중적이고 감미롭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에 나오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 앨범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엘튼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 2집 엘튼 존 앨범의 앨범 표지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둡잖아요. 이게 엘튼의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면을 어둡게 한 건데 하지만 여기서는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씩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 하나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엘튼이 겪은 고난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모두 담겨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볼 때마다 뭔가 좀 짠한 느낌? 곡들도 오케스트라가 많아져서 옛날로 돌아간 느낌을 주고요. 이때 영국 왕실로부터 CB 훈장을 수여받기로 합니다. 그간의 음악적 노고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은 거죠. 엘튼이 슈퍼스타를 넘어서 한 나라의 상징이 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비극적인 죽음은 엘튼을 더욱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바로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비가 199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다이애나 비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존은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 사회적 파장과 엄숙함이 엘튼이 여지껏 해온 모든 공연과는 급이 달랐고 그래서 엘튼은 1973년에 나온 캔들 인 더 윈드를 개사해서 부르기로 하죠. And the stars spell out your name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이때 영상을 보시면 엘튼이 그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노래를 하는 게 보이거든요. 또 한 번 현대사를 대변하는 인물이 된 건데 그래서 이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엘튼의 위상을 몇 단계 더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악가 이상이 된 엘튼 존. 이후에 엘튼은 사실 어떤 음악을 내도 또 무슨 음악을 했을까 하며 즐길 수 있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대명사 같은 존재가 됐죠. On the road to the golden gate nel deserto la nave abbandonata beneath my skin oh you are always my original sin I want love won't break me down won't bring me up won't fence me in lady we've been getting more wrong you and me together in a tender heart say it come and risk it all or die trying wind up in the end
trying to get back home again. Something I just left behind in the past far away used to be. But your friends are my blue wonderful to me. 추억팔이 가수가 되기 싫다면서 21세기에도 의욕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엘튼 존인데, 그래서 21세기에도 그 좋은 곡과 앨범들이 꽤나 포진해 있어요. 제가 21세기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I Want Love고,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The Captain and the Kid입니다. 이 I Want Love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은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이 사람은 바로 훗날 아이언맨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이 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 The Captain and the Kid는 캡틴 판타스틱의 후속작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큰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는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둘이 인기에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나이 60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기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어요. 엘튼과 버니 듀오를 완성하는 앨범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게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운드도 각종 치장을 빼고 단순하게 가서 더욱 무심하게 털어놓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설명하듯이.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던 엘튼 존은 2018년 은퇴를 발표하고 마지막 투어를 선언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를 열심히 돌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룬 영화도 5월 말에 개봉한다고 하죠. 앨범을 수집하던 먼 옛날부터의 버릇은 변하는 트렌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엘튼이 슬럼프를 탈출하면서 쇼핑 중독으로 모았던 선글라스와 옷을 모두 처분하는데, 거기서도 음반은 그대로였다고 하죠. 엘튼은 여러 방황 속에서도 결국 음악이라는 근간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각종 자선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모든 이들의 기억에 남게 되죠. 아마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동성결혼 관련해서 엘튼 존 이름이 몇 번 오르내렸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엘튼 존의 역사만 따라가도 웬만한 현대 대중문화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엄청난 인맥을 자랑했고 그만큼 참가한 행사와 경조사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분량상 거의 다 잘랐지만은 협업도 엄청 많이 했고 커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반대로 커버가 된 적도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이분의 인생을 담으려면은 좋기 뭐 10편도 부족한다는 말이 정말 거짓이 아닌 거예요. 뭐 당장 제가 다뤘던 당대의 모든 가수들, 스팅, 조지 마이클, 프레디 머큐리, 마이클 잭슨, 본조비가 모두 다 엘튼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Come down in time, I still hear her say it. 그래서 언젠가 유명한 가수들의 부고 소식을 보게 되면은 엘튼의 추모 인터뷰가 거의 웬만하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중음악 전부를 아울렀듯이 웬만한 음악가와도 다 어울렸죠. 호모포비아로 알려져 있는 에미넴과 절친한 것도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 세상을 짐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엘튼이 항상 말하고 다닌 기치입니다. 실제로 더선의 가짜뉴스 때문에 소송전을 벌일 때도 그 전쟁이 끝나자 단독 인터뷰를 해주는 대범함을 보여주기도 한 분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수천 명과 함께한 만큼 반대로 버려진 사람도 많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엘튼과 버니 콤비를 만들었던 초기 매니저 레이 윌리엄스는 엘튼이 뜨고 나선 자신을 거들떠도 안 본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딸의 대부가 되어주겠다더니 뜨니까 말 한마디 안 걸고 션 레논, 베컴 형제 같은 유명인만 찾아다닌다면서요. 또 어머니와도 임종 직전까지 화해하지 않고 거의 10년을 절연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엘튼의 동성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모자 쓰기를 거부해서, 그리고 자신이 자른 매니저 존 리드와 비서파 팔리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서였고요.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도 사실 실제로는 엘튼을 싫어한 게 아니라 각종 지원을 다 해주면서 챙겨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개인 인터뷰에 의존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엘튼에게 섭섭함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관용과 박애를 실천하는 사람 치고는 많았던 구설수. 이거는 제가 엘튼이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완벽한 것만 같은데 또 그 사이에 허점이 보입니다. 이거는 피해
피해의식으로 살아왔던 엘튼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자신감 결여를 보여줬던 엘튼 존.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민감한 사회 이슈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신감이 없던 한 사람이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 삶의 군데군데에는 각종 인물들과의 사연이 얽혀있죠. 완벽하지 않아서 더 정이 가는 엘튼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버니의 시적인 가사는 엘튼의 사연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죠. 개인적으로는 엘튼의 노래를 깊게 분석하지 말고 이야기 듣듯 편하게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엘튼은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오락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저 갖가지 사연이 들어간 그의 음악을 우리와 대입해서 평범하게 즐기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갖은 고난을 겪고 이제는 그 자체로 역사가 된,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자체로 특별함이 된 엘튼 존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로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